자, 40회 해설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시냅스 1과 2에서 신경전달 신호를 나타낸 자료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1번은 A와 B가 연결된 거, 2번은 C와 D가 연결된 거. 그러면 타우라고 읽나요? 타우. 최대 탈분극의 63%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그냥 정의해줬으니까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여기서 시험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냅스 1과 2에서 시냅스 전 누른에 4번의 자극을 준 거죠. 여기 보니까 4번 자극 준 거 맞네. A에도 4번 준 거고 C에도 1, 2, 3, 4 4번을 줬을 때 시냅스 후 누른인 B와 D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표시한 거네요. 자, B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자극을 줬을 때 탈분극이 되긴 됐죠. 그러나 여기서 주어진 자극의 그 간격 동안에는 그 탈분극 자극이 서로 더해지지 않네요. 시간 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정의에 의해서 이때 최대로 올라가는 값에 63%에 해당하는 시간이니까 B에서의 타워 값은 굉장히 작네요. 두 번째 보니까 D에서는 최대값으로 올라가는 거에 63%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B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되게 느리죠. 올라가는 시간이 느려. 그러니까 두 번 자극을 줬을 때 내려오기 전에 다시 두 번째 자극에서 올라가고 세 번째에서 올라가고 네 번째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압이 일어나면서 역치를 넘으면서 활동전이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타업값이 클 때 시간압이 더 잘 일어나겠구나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다. 자, 뉴런 A에서 발생한 단일 활동전이 A에서 한 번의 활동전이가 생기면 이 4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난 패턴 자체가 활동전이 패턴은 아니니까 뉴런 B에서 역치 이상까지 탈분극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치 이상을 탈분극시켰으면 B에서 활동 전이가 나타났겠죠.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패치 클램프법이죠. 세포막의 어떤 부위에 내가 막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의 이온 통로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기다 역치상의 자극을 계속 준 거지. 볼티지 클램프를 한 거야. 그때 전류의 이동을 측정했어. 그래서 한 번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5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온 통로 1번 이게 처음 실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더 실험을 했다는 거지. 활동전이 일단 지식형으로 풀 수 있죠. 활동전이 이 전압이 상승한 탈분극 시계는 나트륨이 유입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온 통로 하나씩 잡았을 때 이 4번이나 5번이나 6번은 이 상승기 때 활성화가 되는 아이니까 4번, 5번, 6번은 전화부전성 나트륨 통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뭘로 알 수 있어? 우리가 전류 측정했을 때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양이온이 유입되는 거잖아. 활동전이에서 나트륨은 유입되는 거니까 4, 5, 6번이 이온 통로 4, 5, 6번이 나트륨 통로인 걸 알 수 있고 1, 2, 3은 전화부전성 칼륨 채널임을 알 수 있다. 역시상 졌을 때 하강기 때 활성화되니까 칼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전류가 아래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위로 유출되는 전류는 전화부전성 칼륨 채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3개는 칼륨 통로고 3개는 나트륨 통로라고 했네요. 자, 기억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외향성 전류, 바깥으로 나가는 전류 같죠. 유출되는 걸 우리가 외향성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기억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화부전성 칼륨 채널을 하강기 때 열려야 되는 여기서 열리냐? 원래 실험을 하면 하나의 채널로 하면 이렇게 원래를 벗어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실험적 에러지. 여기서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나트륨 통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 2, 3 금방 설명드렸듯이 전화부전성 칼륨 통로죠. 나트륨 통로가 아니라. 그다음에 3번은 외워두세요. 미엘린 수초가 있는 부분에는 전화부전성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Y 지점에는 전화부전성 칼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으니까 Y는 미엘린 수초가 아니에요.
그다음 이건 4번은 함정이죠. 1, 2, 3, 4, 5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자, T1 시점은 지금 전하보존성 채널은 다 열려 있지 않죠. 특히 전하보존성 칼륨 채널은 열려 있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전하보존성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 이동이 아니라 그냥 세포막을 통한 칼륨의 이동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리키한 칼륨 통로라든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칼륨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보기. 이때 전하보존성 칼륨을 통로를 통한 이동은 없다. 이렇게 됐다면 걔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활동전이 상승기 동안 지점 Y에 존재하는 특정 전압계폐성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계속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나트륨 통로는 지금 위에 데이터를 봐서 상승기 동안 계속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불응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젠가 닫힐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지식형으로 하시지 말고 데이터 있으니까 데이터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Y 지점에서 전압의 상승기 동안 나트륨 통로가 계속 열려 있지 않다는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계속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외우면 되는 거죠. 우리 제가 뇌를 보고서 어떤 각각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 이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 두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는 우리가 스스로 운동하지 않잖아요. 자율신경에서 조절되고요. 얘는 이제 위에 조절 중추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기억 부위는 1차 운동 피질인데 이건 우리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운동 누런이 존재하는 곳이라서 얘는 틀리고요. 사지에 대한 위치 정보, 감각 누런에 대한 말이죠. 니는 1차 감각 피질이기 때문에 근데 팔이 어디 있는지 다리가 어디 있는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죠. 눈을 감아도.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했죠. 3번 우리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장소는 우리 해마이고요. 제가 저장되는 장소는 해설에 있듯이 이거 그냥 외우세요. 대뇌 피질에 저장됩니다. 대뇌 피질에. 틀려요. 디귿은 시상인데 아니죠. 릴은 태아의 중뇌로부터 형성된다. 자, 얘가 발생을 안 했는데요. 어릴 때는 뇌가 전뇌, 중뇌, 후뇌로 돼 있는데 암기의 포인트는 중뇌는 계속 나중에까지 중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보다 더 앞쪽에는 대뇌가 있고 우리 간뇌가 있었죠. 대뇌와 간뇌는 전뇌로부터 만들어지고요. 중뇌 뒤쪽에 있는 뇌교, 연수, 뇌교랑 연결되어 있는 소뇌, 이렇게는 후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을 뇌교는 후뇌로부터 만들어지죠. 틀립니다. 그다음 동공반사 왜라고 했죠? 동공반사는 중뇌로부터 일어나는 중뇌는 우리가 그림을 표시해 보면 여기죠. 여기가 중뇌야. 여기 없어. 미음 아니야. 연수 아니에요. 지식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관상단면 모식도이다. 정상인이 있고 여기는 알츠하이머병이고 우리 관상단면 아시죠? 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거. 잘랐을 때 여기가 뇌실입니다. 뇌실, 삼뇌실. 삼뇌실 주변에 있는 A 부분이 바로 C상이 되고요. 그다음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대뇌 피질이 되겠어요. 피질의 회백질. 대뇌 피질은 회백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그 피질이 더 얇아졌죠. 얇아지는 것을 위축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죽으면서 피질이 얇아집니다. 그다음에 뇌실은 삼뇌실은 빗금친 파란색으로 빗금친 영역이죠. 환자에서 더 크죠. 맞습니다. 자, 이 삼뇌실 근처에 있는 회백질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기저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B도 기저핵에 속합니다. 조가비처럼 생겼죠. 이걸 조가비핵 부분이라고 하는데 조가비핵은 기저핵에 속합니다. B는 조가비핵인데 조가비핵 조개처럼 생겼죠. 기저핵에 속합니다. 맞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좌측 측면에서 바라본 사람의 뇌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억은 브로카 영역이죠. 언어를 총합하는 언어의 운동력을 다 한꺼번에 조절해주는 연합 영역인 브로카 영역.
그다음에 이 중심부가 또렷이 보이죠. 중심부가 또렷이 보기 때문에 니은은 1차 감각 피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뇌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뇌교. 뇌교인 걸 또 알 수 있는 게 손해랑 이렇게 바로 수평면상에 붙어 있는 곳이 뇌교가 됐고요. 그 아래쪽이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내고 그다음에 암기로 외워서 푸는 거죠. 기억은 브로카 영역으로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손상되면 말을 조절하는 부분이니까. 니은 부위는 팔다리 존재하는 수의근을 수축하도록 하는 부분이 아닌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1차 운동 피질이고 지금 니은 부위는 1차 감각 피질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자, 우리 운동이든 감각이든 교차는 연수에서 일어난다. 이거 외우라고 했죠. 미음인 연수. 리을은 운동의 습득 및 기억을 담당한다. 자, 맞습니다. 운동에 관련된 건 다 손해라고 하면 돼. 얘는 운동도 담당하고요. 운동을 기억하는 거, 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다 손해에서 합니다. 단기기역, 장기기로 전이는 여기서는 없어요. 미음이 아니라 해마에서 나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뇌를 잘라야만 보여요. 자, 6번. 다음은 인공 소낭막을 통한 나트륨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인공이야. 일부러 만든 거야. 첫 번째를 보면 이런 거죠. 자, 기억을 보기를 풀려면 4번하고 5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4번과 5번. 안쪽은 15로 바깥쪽은 60으로 했다. 자, 계속 이렇게 되도록 유지를 하는 거야. 되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순간적으로 60.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 밖에서 안으로 밖은 60의 나트륨 4번 조건처럼 나트륨을 60ml 안쪽을 15ml로 하면 나트륨 통로가 있다면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되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쪽이 플러스 전이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막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원래 들어오면 농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이 농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개념이야. 그때 이제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 들어왔으니까 얼마만큼 전이가 형성될까는 제가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분자분모를 바꾸지 않아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죠? 로그 a분의 b가 마이너스 로그 b분의 a인 것을 분자분모가 바뀌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분자분모가 안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어떻게 알아서 플러스인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막전인 플러스다. 부호는 어차피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15분의 60 하면 요거 4가 나오는데 이 옆에 로그 4의 값이 나와 있죠. 0.6. 근데 실제 네른스 이퀘이션 이 로그 값이다 62mV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걸 곱해야 평형 전위의 값이 나오니까 61을 곱하면 이게 약 37.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에 60, 안에 15의 나트륨의 농도를 형성해 놓으면 막전위는 플러스 37.2mV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번도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는데 어차피 지금 로그 15에 50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로그 4보다 작겠지. 작으면 곱하기 62 했을 때도 똑같은 61을 곱해주는 거니까 37.2보다 더 작겠지. 소낭 5가 소낭 4보다 막전이는 더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자, 소낭 1번 같은 경우는 15, 90으로 해. 그러면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6배가 차이 나죠. 로그 6에다가 61을 곱하면 48.36이 되거든요. 그래서 1에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 15, 90이면 안쪽에 플러스 48이야. 이게 나의 조건인데 다 조건은 이 막전위를 바꿔주는 거야. 48인데 이거를 45로 바꾸면 48일 때 플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보다 작아졌으니까 나트륨은 이때 유입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될 것이다. 다에서 소낭막을 통한 나트륨 순위의 가장 적은 소낭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나에서 다로 옮겼을 때 이동하지 않으려면 나일 때 그 평형 전위가 45mV면 되겠죠.
그러면 다에서도 45 똑같을 때 이동하지 않겠죠. 이거 해당하는 순항들의 평형전이를 찾아보면 순항 2의 평형전이가 45임을 알 수가 있어요. 순항 2는 나트륨이 이동하지 않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억연지가 답은 7번인데 좋은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매각 기출이 좀 이래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포유동물의 시냅스 A에서 첫 번째 가는 시냅스 A에서 서로 다른 농도 신경달 물질을 처리했을 때 시냅스 전후에서 CL의 전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류 배웠는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뭔가를 처리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게 유입이야. 양이온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유출이잖아. 근데 음이온들은 위로 올라가면 유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을 줬을 때 다 Cl-의 전류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세포 안으로 Cl-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Cl-가 들어가면 X에서 시냅스 후 세포는 과분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첫 번째 가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자, 끝. 나는 좀 다른 거야. 나는 또 다른 신경달 물질 B를 처리하는 거죠. Y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얘는 B. 시냅스 B. 죄송해요. U는 시냅스 A고 나는 시냅스 B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신경달 물질 Y를 처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림에서 그려졌죠. 그랬더니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세포 안에 있던 칼륨만 나가는 형태로 돼 있죠. 그럼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이때도 신경물질 Y를 처리했을 때 이 세포의 안쪽은 더 원래보다 과분극돼. 그래서 과분극을 시키는 신경달 물질을 우리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이런 시냅스를 우리가 억제성 시냅스라고 하죠. 이은 맞습니다. 자, 디귿은 항상 매년 물어보는데 이거는 메가가 좀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야. 반응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정의를 안 해줬죠. 그리고 그다음에 신경 생리학에서도 반응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해 가지고 낸 보기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제대로 된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거 너무 쉽죠? 단어를 들을 때 청각 영역이 제가 표시한 여기 측두엽. 베르니케 영역은 사실 두 정엽하고 이 측두엽의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베르니케 언어 이해 영역이고, 단어를 말할 때 얘가 브로카 영역이고, 파란색 영역이 1차 운동 피질이죠. 여기서 활성화된 요 영역 때문에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두엽에 해당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부분이고, 라의 이 부분은 단어를 봤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시각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베르니케형이 있었죠? 기억 맞고요. 나에서 필요한 운동을 조절하는 피질은 두 정엽이 아니라 운동 피질은 1차 운동 피질은 전두엽에 있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라에서 활성화된 부분은 브로카 아니죠. 제가 각각의 영역 설명해드렸습니다. 브로카는 가에만 관찰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자, 그다음 이것도 간혹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뇌를 잘라가지고 각각의 활성화되는 부분을 까맣다고 했을 때 풍경을 보는 동안 이 D가 활성화됐으니까 D가 후두엽이고 얘가 시각일 거야. 그다음 생각을 하는 동안 A가 활성화됐으니까 A는 판단하는 부분일 거야. 실제 음악 하나 대화를 할 때는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영역에 따라 기능이 정해져 있다는 걸 외웠다면 지금 여기서 활성화된 A는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됐을 거야. 그다음에 음악을 듣는 동안 어떤 CD를 봤다든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을 봤기 때문에 D가 활성화된 거지. A와 D가 이 대화의 기능, 음악을 듣는 기능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걸 제거해 보면 나머지 이제 대화와 관련된 영역이 B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듣는 영역이 C라는 거를 배제시킴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혹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 문제. 자, 이거 강력한 예상 문제입니다. 꼭 공부해두세요. 우리 그림 이렇게 딱 그려졌을 때 이게 앞쪽 전두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심구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중심구의 앞쪽은 운동 영역이라는 거. 안 알려줬어도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뒤쪽은 감각영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몸은 우반구는 왼쪽에, 그다음에 좌반구는 오른쪽의 기능을 반대로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크로스로 담당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운동령은 좌반구에 있으니까 오른쪽의 운동을 담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 우반구에 있는 감각령은 왼쪽의 감각을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오른쪽의 손가락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B에 자극을 주면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인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A에 자극을 주면 오른쪽 입술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움직임이 생긴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틀리고. C에 자극을 주면 뭐라고 사람이 느끼냐면 왼쪽 무릎을 누군가 건드린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사 일어나지 않아요. 니은만 맞는 보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끝.